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어떤 나라는 커피를 만들고 또 다른 나라는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이걸 서로 바꾸는 걸까요? 그냥 각자 알아서 다 만들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잖아요. 자, 오늘 바로 그 국제 무역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재미있고 놀라운 경제 논리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면 의뢰?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퍼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퍼즐을 풀기 위해서 우리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국가들은 도대체 왜 무역을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는 사실 진짜 비용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아주 간단한 모델로 어떻게 모두가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고요. 무역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들도 좀 깨부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현실에서도 그래? 하는 증거까지 싹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들은 왜 무역을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정말 간단해요. 바로 나라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사람은요, 특히 기술력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노동 생산성의 차이, 바로 이게 무역을 만들어내는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모든 것의 진짜 비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이 무역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딱 하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꼽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기회비용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이거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만 하는 다른 것들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설명을 듣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 시간에 사실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친구랑 수다를 떨 수도 있었겠죠. 바로 그 넷플릭스, 그 수다가 여러분의 기회비용인 셈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바로 이 개념이 무역의 거의 모든 걸 설명해 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볼까요? 미국이 장미 1,000만 송이를 생산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려면 그 자원으로 원래 만들 수 있었던 컴퓨터 10만 대를 포기해야 해요. 이게 바로 미국이 장미를 만드는 데 드는 기회비용인 거죠. 자, 그런데 콜롬비아를 보세요. 똑같이 장미 1,000만 송이를 만드는데 포기해야 하는 컴퓨터가 고작 3만 대면 됩니다. 자, 감이 오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콜롬비아는 미국보다 장미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하는 컴퓨터의 수가 훨씬 적어요. 다시 말해서 장미 생산의 기회비용이 훨씬 더 낮은 거죠. 경제학에서는요, 바로 이런 상황을 비교 우위를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비교 우위.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더 잘 만드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적게 포기하고 만드느냐. 이게 바로 비교 우위의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 두 경제 이야기입니다. 방금 배운 이 비교 우위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마법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주 간단한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와인과 치즈만 만드는 두 나라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 자국은 치즈든 와인이든 상대국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으로 만들어내죠? 모든 면에서 생산성이 더 높은 거예요.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절대 우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언뜻 생각하기엔 그럼 자국이 그냥 혼자 다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쉽잖아요? 하지만 무역의 진짜 비밀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자, 자국의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치즈 하나 만드는데 1시간이 걸리네요. 그죠? 그 1시간이면 와인은 몇 개 만들 수 있죠? 와인은 2시간이 걸리니까 딱 절반, 즉 0.5갤런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국이 치즈 하나를 만들 때의 기회비용은 바로 와인 0.5갤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상대국은 어떨까요? 치즈 하나 만들려면 무려 6시간이 걸려요. 그 6시간 동안 와인을 만들었다면 와인은 3시간이면 되니까 와인을 무려 2갤런이나 만들 수 있었겠죠. 결국 상대국이 치즈 하나를 만들 때의 기회비용은 와인 2갤런입니다. 자국은 0.5갤런이었는데 말이죠. 기회비용이 무려 4배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덜 포기하죠? 당연히 자국이죠. 그래서 치즈 생산에 있어서는 자국이 비교 우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어떻게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각자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
그러니까 자국은 치즈에 상대국은 와인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문화해서 서로 바꾸면 과연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만약 어떤 나라가 무역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다 해먹고 살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 사람들이 먹고 쓸 수 있는 건 딱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죠. 그 한계에 딱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무역이 이 단단한 한계의 벽을 그냥 부숴버립니다. 각자 자기가 더 잘하는 것, 즉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 생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서로 교환하면요. 양쪽 나라 모두 혼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었던 훨씬 더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역이 누군가는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윈윈 게임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5번째입니다. 이제 무역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 3가지를 한번 깨부셔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비교 우위라는 아주 강력한 논리의 무기가 생겼잖아요. 이걸로 가장 끈질긴 오해들을 하나씩 격파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오해. 바로 이겁니다. 아니,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랑 무역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핵심은 절대적으로 누가 더 잘하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누가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설령 어떤 나라가 모든 면에서 생산성이 낮다고 해도 그 나라 입장에선 모든 걸 비효율적으로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그나마 제일 잘하는 거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수입하는 게 100번, 1000번 이득인 겁니다. 자, 2번째 오해. 이건 아마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저임금 국가의 값싼 노동력 때문에 우리나라 일자리를 다 빼앗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이 주장 역시 아주 중요한 생산성이라는 개념을 쏙 빼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노동자 월급이 다른 나라보다 10배 비싸다고 쳐요. 그런데 그 노동자 한 명이 다른 나라 노동자 20명 몫을 해낸다면요? 그럼 높은 임금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무역 덕분에 우리는 더 싼 물건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 노동자들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가장 생산성 높은 산업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더 높은 소득을 올릴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오해는요. 이건 또 정반대의 시각이에요. 자유무역이 오히려 저임금의 가난한 나라들을 착취하는 나쁜 도구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들으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무역이 없다면 그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무역을 안 하면 갑자기 그 나라에 더 좋고 근사한 일자리가 막 생겨날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노동 환경이 열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수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그 나라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대안보다도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의 대안은 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끔찍한 빈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현실 세계의 우위.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멋진 이론들. 이거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야? 현실에서도 이게 진짜 통할까? 궁금하시죠?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 2011년도 방글라데시와 중국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산업을 통틀어 보면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생산성은 중국의 30%도 안 돼요. 거의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거죠. 그런데 딱 하나, 의료 산업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만큼은 생산성이 중국의 77%까지 따라잡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성 격차가 가장 적은 거예요. 바로 여기가 방글라데시의 비교 우위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왜 방글라데시의 의료 수출이 그렇게 강력한지를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자, 오늘 우리는 무역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 비교 우위라는 놀라운 논리를 통해서 모두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윈윈 게임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모든 걸 바꾸고 생산성이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서 과연 내일의 대한민국, 더 나아가 바로 나 자신의 비교 우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